이 이야기의 장르는 커런트 워와 같은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신기술의 표준을 놓고 싸우는 싸움?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어요. 이 장르는 커런트 워가 아니라 커런시 워입니다. 화폐 전쟁이에요. 이 화폐 전쟁, 그리고 주인공은 비트코인, 대결 구도는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트코인의 로망은 어게인 커런트 워, 하지만 실제는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의 커런시 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80년대 후반 커런트 워, 전류전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처음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했던 1880년대, 에디슨의 직류 그리고 테슬라의 교류가 향후 전기 시스템의 표준 결정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었던 그 상황을 후대 사람들은 커런트 워, 전류 전쟁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내용은 영화로도 나와 있죠. 영화 제목이 바로 커런트 워입니다. 에디슨과 테슬라의 대결을 그렸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처음 직류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전기를 보급하기 시작했던 에디슨에 대항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직류의 단점을 극복한 교류 시스템을 제안한 테슬라, 이 둘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승자는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되면서 결국 시장은 교류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전류전쟁은 후대에 몇 가지 의미를 남겼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신기술이 처음 등장해서 시장을 선점했더라도 더 진화된 기술이 등장하면 언제든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례가 현재 모든 알트코인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크립토의 추운 윈터, 겨울이지만 한창 뜨거웠던 지난 여름, 그리고 매번 여름이 올 때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알트코인과 호시탐탐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더리움, 이들에게는 커런트 워야말로 살아있는 신화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죠. 그래,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다는 거, 처음 만들었다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그게 정답이란 보장이 있어? 아니, 에디슨의 직류처럼 그 당시 첫 아이디어가 그 산업의 최고라는 보장이 있냐고. 결국엔 테슬라의 교류가 나왔잖아. 과거에 안주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직류 쪽 사람들보다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제2의 교류 시스템, 제2의 니콜라 테슬라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인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제2의 교류 시스템, 제2의 니콜라 테슬라 등장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매력적인 시나리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커런트 워와 같이 비트코인과 알트의 대결은, 대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결은 신기술 시스템에 대한 경쟁입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기술 분야에 어떤 게 시스템의 표준이 될까를 놓고 벌이는 경쟁인가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시나리오의 장르가 커런트 워와 같은 장르고 주인공이 비트코인과 알트가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장막 뒤에 과연 비트와 알트가 짜잔 하고 촥 나타나는 겁니까? 뒤에 짜잔 하면서 비트하고 이더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도지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알트코인들이야 다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프레임이 잡혀야만 자신들한테 아주 결정적이고 부족한 게 뭡니까? 오랜 기간 시장에서 처절한 검증 기간을 거쳤냐? 그렇게 살아남은 코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입증한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싹 빠져 있는데, 이거는 알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야, 비트가 살아남은 거 보면 몰라? 우리도 당연하지. 야, 비트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생존과 관련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슬쩍 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개발됐다고. 기술이 발전됐다니까. 글쎄,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단점을 지적합니다. 마치 에디슨의 직류가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송전탑들을 중간중간 계속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러한 단점들을 끊임없이 나열하면서 비트코인은 안정적일진 몰라도 전송 속도가 느리다, 블록 사이즈가 작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반대로 나열하겠죠. 빠르다, 크다,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과 대결 구도, 장르를 완벽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패러디물 같은 거예요. 뭔가 교묘하게 등장인물이랑 뭐 시대적 상황은 맞는데 어딘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보디가드라는 작품이 있으니까 킬러들의 보디가드라고 그러고서 남자 둘이 안겨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어설픈데 뭔가 비슷한데 이건 웃기기라도 하죠.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장난질들을 치는 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려서 정말 그들이 처절한 크립토 윈터를 겪어왔느냐, 스스로 살아남아서 그 생명력과 커뮤니티의 힘을 증명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이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옆에 달려있는 이런 슬로건들만 보고 같은 거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인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장르는 커런트 워와 같은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신기술의 표준을 놓고 싸우는 싸움?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어요. 이 장르는 커런트 워가 아니라 커런시 워입니다. 즉 화폐 전쟁이에요. 이 화폐 전쟁, 그리고 주인공은 비트코인, 대결 구도는 알트가 아닌 달러와 비트코인의 대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장르는 커런트 워와 같은 전류전쟁과 같은 기술전쟁, 누가 더 진보된 기술을 갖고 시장의 표준을 차지하냐, 이 경쟁이 아닙니다. 커런시 워, 즉 화폐 전쟁이고요. 주인공 비트코인, 대결 구도 달러와 비트코인의 대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 장르를 신기술 전쟁으로만 가져가면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냐, 어떤 기술이 더 진보되어 있냐, 우수하냐, 고도화되어 있냐, 이런 것들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화폐 전쟁 장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비트코인 그 이상의 기술을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달러의 인쇄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더 특출나게 좋아서 달러를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화폐 현상이라는 것은 기술의 영역, 신사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피엔스의 비전이 만든 추상화된 신뢰 시스템일 뿐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가, 그 신뢰를 주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 현상이라는 장르를 자꾸 전류전쟁과 같은 기술전쟁의 장르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마치 드라마 장르의 영화인데 자꾸 SF 영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 비트코인은 자본주의 게임의 신규 확장팩이다, 이 영상에서 현재 달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비트코인이라는 확장팩이 풀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위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확장팩이 만드는 변화는 신뢰가 깨져가는 달러 중심의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갑자기 풀려나온 이 자연물에 가까운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자산들과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상성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이 과정을 그리는 긴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나리오가 좀 잘 풀린다 싶으니까 여름만 되면 끊임없이 이 장르를 SF나 코미디로 바꾸려고 하는 작가나 몽상가들이 등장해서 패러디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곤란하죠, 이러면.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루하고 시즌이 길게 이뤄지고 있는 이 커런시 워라는 장르보다는 블록체인 워라고 하는 SF물이나 개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코미디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장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미치겠습니다. 그냥 3D로 보고 있어요. 3D로 팝콘 보면서 재밌다고. 블록체인 와 대박이다, 야 이러고 있고, 개들의 전쟁 와 재밌다 칵칵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장르가 무엇이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리고 어떤 대결 구도를 갖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시즌이 계속되고 있나요? 시즌 1 마무리도 안 됐는데 한 3, 4편 가다가 끝났고 시즌 2, 시즌 3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갑자기 시즌이 중간에 종료된다던가 시즌이 연장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신뢰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드렸던 위에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못하면요, 비트코인 투자하겠다고 하고 잘 나가다가 엉뚱한 상영관 들어가가지고 개들의 전쟁 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 티켓 비용 상당히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냥 비싼 값 내고 개들의 전쟁을 갑자기 보고 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엄한 데 들어가가지고 잡혀먹는 겁니다. 요 제가 예전에 썼던 영상 까딱하면 새끼로 빠진다, 요 영상에 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위에 카드로 띄워놓을 테니까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전쟁의 장르는 뭐죠? 커런트 워와 같은 기술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커런트 워가 아니라 커런시 워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죠? 비트코인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대결 구도죠? 달러와 비트코인의 대결 구도입니다.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블록체인 워나 개들의 전쟁보다 재미없어 보여도, 조금 지루해 보여도 이 시즌을 꾸준히 청취해 가면서 이 시즌 제작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화폐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더 이상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힘이 인쇄 기술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느냐에 대한 그 신뢰 시스템의 구축 싸움 아니겠습니까? 기술의 진보를 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커런시 워에서 달러와 대항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신뢰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그러한 암호화폐가 무엇이고 그 암호화폐의 장점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 증가 속도는 어떠며 그러한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시즌이 갑자기 종료하는 시리즈물이나 아니면 끊임없이 기술력만 강조하고 장르를 패러디하려고 하는 그런 시리즈물보단 정도를 걷고 있는 시리즈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